조금만 더 힘내세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3시 24분 47초 지나갑니다. 양쪽 지수 끝까지 흐름 좋습니다. 동시효과 구간에 오랜만에 좀 변동성이 커지는데 기분 좋은 변동성 위쪽으로 바로 또 치고 올라가네요. 동시효과 구간에 매매 주체가 막판에 주문을 확 몰아서 넣은 건지 아니면 지금 5분 사이에 그 거품이 꺼질 수도 있으니까 너무 설레지는 말고 함께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05% 오른 걸로 집계가 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죠. 0.5%, 0.6% 이 정도의 상승 수치로 2600선대, 2630선대 갈까 말까 그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시효과 구간에 갑자기 확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인 상황입니다. 2630선대 중반이 나오거든요. 지금 한 10분 전만 하더라도 2620선대였는데 오늘 고점을 확 높이면서 동시효과 구간에 슈팅이 나오는 모습 예상지수에서 나옵니다. 1.03% 26포인트 끌어올리면서 2635.31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칠 채비하고요. 이렇게 되면 오늘장 확실하게 5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거래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2630선대 이렇게 종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동시효과 구간에서 얼만큼 또 강하게 수급 주체별로 흐름이 달라졌는지 이 부분은 장 마치고 나서 조금 더 면밀한 검토 필요해 보이네요. 다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비슷합니다. 동시효과 전이나 후나 비슷하게 강한 탄력 1.08% 오름세 보여준 887선에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코스닥은 괜찮았습니다. 하루 빼고 다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그 하루의 타격이 상당히 컸었죠. 이번 주 중반에 수요일이었는데 그때 거의 3% 정도의 하락 움직임 나타냈고 나머지 요일들은 주섬주섬 좀 수습해 나가는 그런 한 주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러면 종목별로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상승이 조금 더 많습니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힙이 엇갈리고요. 2차전지 전반으로 양호한 가운데 LG화학이 단연 돋보이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2차전지 이번 주 수요일에 크게 된서리를 맞았었죠. 이 고션발 이 악재로 인해서 크게 하락을 하고 이후에 또 반등하면서 회복하는 움직임이 주 후반에 나타났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나란히 2에서 3% 정도, 4% 정도까지도 탄력이 붙네요. 고른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장 상한가 종목이 거래소에서 하나, 코스닥에서 5종목 나타나는데요. 앞서서 요즘에 인적 분할하고 분할 재상장하면 분위기가 좋은가 봅니다. 이수화학의 움직임과 비슷하게 동국홀딩스 쪽에서도 사실 장 초반에는 무더기 급락이 나타나면서 이번 분할은 좀 어렵나 보다, 분할에 대한 시장의 시각이 안 좋나 보다 했었는데 시간 지나고 한두 시간여 지나고 바로 방향이 바뀌었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기분 좋은 성공적인 분할로 기록되지 않을까 합니다. 동국홀딩스가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동국제강이 27%, 그리고 또 동국CM도 있습니다. 동국CM이 내년인데요. 이 종목도 한 2%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면서 분할된 이 3사 나란히 플러스권에서 거래 마칠 채비합니다. 코스닥으로 넘어와 보시면은요. 아우딘퓨처스, 파맵신, CBI, 다산네트워크스, 모헨지 이렇게 총 5종목이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우크라이나 키워드가 재차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산그룹, 이 다산네트워크스 그리고 다산 솔루에타 이 두 종목이 이 우크라이나 쪽 재건과 관련된 종목 그 재료가 부각이 되면서 어제도 상한가였는데 오늘까지 이거를 연속된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철도 쪽 앞서서 이 우크라이나의 인프라 장관이 우리나라를 차관이죠. 일행이 우리나라를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다라는 내용을 전한 바 있는데요. 이 후속 조치가 하나둘씩 나오면서 지금 철도 관련된 쪽 부산산업이라든지 삼부토건 이쪽으로 강세 움직임 나타나면서 오늘장 플러스권, 삼부토건은 한 10% 정도 오름세로 거래 마칠 채비하고요. 대호 AL 보겠습니다. 대호 AL도 한 1% 정도. 다만 철도 관련된 종목군들은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종목, 그리고 막판까지도 고점을 높여가는 종목, 이렇게 탄력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한 번 더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새만금 키워드 보셔야죠. 새만금이 2차전지의 메카가 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전지에서도 세부적으로 전구체 쪽입니다. 양극재, 음극재 만들기 전 단계에 이 원료를 버무려 놓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아무래도 국내 셀업체들이 이 부분도 같이 수직 계열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새만금 지역에 대대적으로 이제 공장이 하나 둘씩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LS그룹에서도 LNF와 손을 잡고 공장 짓는다라는 내용의
LS 그룹주들 오늘 움직임 나타나고요. 그리고 LNF 같은 경우는 오늘 조회 공시 답변을 통해서 미확정이라고는 했는데 부인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시장에서는 긍정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만금에 토지를 가지고 있거나 뭐 근처에 공장 가지고 있거나 이런 기업도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모헨즈가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움직임 보여주면서 오늘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디젠스도 5%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 16일 금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거래 마무리됐습니다. 수요일에 뭔가 좀 2차 전지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뀔까 우려하셨던 분들 후반에 목요일, 금요일 재차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좀 한시름 더럽다 이런 생각도 하실 테고요. 금요일장인데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주변국 흐름 보면서 또 우리 증시의 마감가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흐름 보시죠. 아시아 증시 오늘장 일본 니케이 225 지수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일본 증시 연일 상승하면서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225 지수는 특히나 미증시의 영향을 한중일 가운데 가장 크게 강하게 반영을 하는데요. 오늘도 올랐네요. 0.66% 상승하면서 33,706.08엔선에서 거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일본 쪽에서 이슈가 있다면은 지금 BOJ 쪽에서 어떤 대응을 할지 BOJ는 결국엔 금리 동결을 했네요. 최근 들어서 엔화가 정말 쌉니다. 그래서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일본 쪽에서 지금 금융 완화 정책을 유지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적인 추세 가운데 완화책을 유지하는 쪽은 일본, 그리고 돈을 오히려 푸는 쪽은 중국, 이렇게 우리 주변국과는 조금은 다른 금융 이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BOJ에 있었는데 일본 쪽에서는 금리 동결했습니다. 만약에 금리를 올리거나 했으면 엔화는 잡았겠지만 증시는 좀 꺾였을 테죠. 근데 오늘 일단은 동결 기조로 가면서 니케이 225 지수 추세 타며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33,706선 라인에서 거래 마무리됐습니다. 다음은 중국 증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의 움직임은요. 전거래일 종가 대비로 0.68% 오릅니다. 중국 증시도 좋네요. 중국 증시 지금 3,275선 구간 기록하면서 장중 내내 플러스권 내에서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심천 쪽도 넘어가 보죠. 심천 쪽이 근래 탄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도 1% 넘게 오른 1.13% 오른 11,309선에서의 흐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증시에 대해서는 지금 정책금리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해서 단기, 중기, 장기 금리를 계속 건드리면서 시장에 조금 돈을 풀려는 그리고 경기를 부양하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영향 미치면서 장중의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국내 환율 동향도 보시죠. 오늘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 밴드가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장중에 1270원에서 1277원의 밴드를 기록했고요. 1260원대 진입은 조금은 어려운 모습입니다. 오늘장 정거래일 대비로 8원 60전 하락이네요. 8원 60전 하락하면서 1271원 9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하락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이번 주간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정리해 보시죠.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우리 시장 뉴욕 증시의 훈풍도 받았고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다 강세로 마감하게 됐습니다. 특히 동시호가 구간 지나면서 더 올리면서 마감이 됐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금요일장의 마감 시황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사흘 만에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전장 대비 0.66% 올렸고요. 포인트로도 17포인트를 끌어올리는 흐름이었죠. 오늘장 종가는 2625.79포인트 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분봉톡에서 보시면 상승 출발했는데 이 스타트 라인에서 고점 2625포인트가 나왔고요. 다소 내려간다 싶다가 오작에 한 번 더 힘을 내주면서 올라왔죠. 고점 부근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결국 장 초반의 고점과 동일한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장중 고점 바로 종가에 형성됐습니다. 자, 수급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좀 사들였습니다. 기관이 좀 파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외국인의 4,1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이 마지막에 팔았나요? 매도 우위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한번 재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개인은 매도 우위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상승업 쪽이 확연하게 좀 많았습니다. 등락률 상위 순으로 먼저 체크를 해보시죠. 섬유의복이 가장 강했습니다. 3% 넘게 올랐죠.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한몫을 했습니다. 인디에프나 한세실업이 특히 좀 많이 올라왔고요. 자, 그래서 섬유의복 쪽에서는 3% 넘는 특별한 강세가 연출이 됐고, 그리고 운수창고 업종도 좋았는데 항공주들의 강세 덕분이었죠. 2% 넘게 올렸습니다. 이 밖에 기계업종이 1.8%, 종이목재와 건설이 1.5% 상승 마감됐습니다. 다음으로는 등락률 하위 순으로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떨어졌던 게 이 의료 정밀이 유난히 좀 약했습니다. 상당히 높은 구간에 있는 덴티움의 차익 실현, 그리고 끝무르게 내려가고 있는 SD바이오센서의 연이은 하락 때문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1.32% 내리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통신업종 0.8%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증권이 0.5%, 보험이 0.18% 하락 마감이 됐고, 의약 업종부터는 0.19% 이렇게 상승 마감됐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반도체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결과적으로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그래도 장중 저점에 비해서 낙폭을 줄이면서 마쳤고 결국 상승 전환까지 이끌어냈죠. 0.42% 올렸습니다. 71,800원이 오늘장의 종가가 됐고요. 그리고 어제 신고가 기록했던 SK하이닉스의 부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인데 하락 전환됐습니다. 0.08% 밀렸고요. 118,900원 오늘장 종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시총 상위의 2차전지 좀 강했는데요. 특히 LG화학이 큰 폭의 상승, 눈길을 좀 끌었습니다. 보시면 LG화학은 전장 대비 3%가량 올렸죠. 74만 3천원까지 올라섰고요. 이 밖에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쪽에서는 제한적인 변동만을 보였습니다. 아래쪽에 포스코그룹 주들이 조금 더 뚜렷한 강세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포스코홀딩스가 2% 가까이 올렸고 39만 3천원에 장 마쳤죠. 포스코 퓨처엠도 2%가량 상승하면서 38만 1,500원이 오늘 장의 종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 좀 자동차 좀 보시죠. 이 큰 폭으로 내린 건 아니었지만 모두 음봉 기록하면서 일제히 약세 마감이 됐습니다. 현대차부터 보시면 약보합 마감이 됐죠. 19만 9,400원에 거래 마쳤고요. 기아가 시총순위 좀 내렸습니다. 0.85% 하락으로 오늘장 종가는 81,600원이었고요. 아래쪽에 현대모비스도 약세였죠. 0.6%대 내려오면서 22만 1,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조선주들입니다. 조선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인데 지난달 국내 조선소에 이 수주 공시 규모가 전년 동월 수준을 상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건조 선가와 제품 믹스 개선이 하반기부터는 본격화될 예정이라고 전해지는데요. 업황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오늘장 조선주 그리고 조선 기자재까지도 덩달아 강세 움직임이 연출이 됐죠. 그중에서도 두드러지는 게 조선주 중에서는 바로 한화오션이었습니다. 52주 신고가 경신이 됐고요. 종가상으로도 전장 대비 12% 가까이 급등세로 33,1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 밖에 HD 한국조선양이 5% 가까이 올렸고요. 현대미포조선과 HJ중공업도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선 기자재 종목들도 상당히 강했죠. 삼형 ENC 이 종목의 경우에는 20% 가까이 솟구치면서 5,490원에 장을 마쳤고요. STX 엔진 3.6% 상승 마감 14,360원에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 HST 엔진 같은 이런 기자재 종목도 좋았죠. 한국카본고와 일승 같은 종목도 나란히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항공주들도 강했습니다. 항공주들 쪽에서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덕분이었는데요. 일단 유가락에 따른 연료 비용의 감소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여객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에 따른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주가 일제히 강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대한항공부터 아시아나항공이 이렇게 나란히 3에서 4%대 뚜렷하게 올렸고요. 에어부산, LCC 쪽으로는 더 좋았죠. 이쪽은 7% 넘게 올리면서 3,395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 밖에 제주항공과 진에어가 나란히 6%대 강세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티웨이 항공도 4.5% 올리면서 3,42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보시면 오늘 강세 종목들 가운데서 이 분할과 병합이라는 키워드가 유독 좀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종목들 좀 모아봤는데요. 자, 먼저 화제를 모았던 건 이 동국제강그룹의 분할 3사죠. 상한가로 솟구쳤습니다. 일단 동국홀딩스 상한가에서 거래 마칩니다. 12,610원이었고요. 동국제강도 상한가 수준이었죠. 26% 급등세로 14,840원이 오늘장의 종가가 됐습니다. 동국시엠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2% 그래도 올리면서 거래 마쳤고요. 그리고 KG케미칼 주식 액면 분할 소식에 급등했다가 상승분 다소 좀 줄이면서 장 마쳤습니다. 그래도 종가상으로 11% 넘게 올리면서 4만 원대 위에서 장을 마쳤고 코스닥에서는 케어젠 같은 종목이 액면 분할 결정에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전장 대비 15% 급등이었고요. 그리고 CBI 같은 종목도 액면 병합 후에 변경 상장 첫날이었죠. 급등 마감이 됩니다. 오늘장 상한가로 도달하면서 3,065원이 오늘장의 종가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연이틀 상승 마감이 됐죠. 전장 대비 1.13% 올렸고요. 포인트로는 10포인트 가까이 끌어올렸습니다. 오늘장 종가는 887.95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분봉통에서 보시면 장 초반에만 살짝 흔들리나 싶다가 그 뒤로 고점을 좀 높여갔죠. 한시 구간의 고점이 888포인트로 나왔고요. 이후에는 880 초반까지 내려가다가 다시금 상승 탄력을 좀 키우면서 고점 부근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수급도 보겠습니다. 외국인 매수가 많았고 어제 팔았던 기관이 오늘은 외국인보다 좀 더 사들이는 모습 확인이 됐죠. 자, 보시다시피 개인 쪽에서는 1,5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였지만 외국인과 기관 모두 700억에서 800원가량 매수 우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먼저 2차전지부터 강세를 보였습니다. 역시 어제처럼 에코프로 쪽에서 상승 탄력이 가장 좋았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에코프로 BM이 2.9% 올랐고요. LNF가 3.5% 상승이었죠. 이런 가운데 에코프로 가장 크게 상승하면서 4.23% 올렸습니다. 오늘장 종가는 정확히 74만 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최근 장에서 주목받았던 엔터주, JYP 엔터와 함께 신작 기대감에 강했던 게임주, 이 펄어비스가 상대적으로 조금 약한 흐름을 보였지만 변동폭이 크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이 밖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셀트론 형제들부터 강세가 연출이 됐죠. 셀트론 헬스케어가 2.27% 상승하면서 72,000원에 마쳤고요. 셀트론 제약도 1% 올랐습니다. 83,200원 기록이 됐고, 그리고 가운데 있는 HLB, 의료기기인 오스템 임플란트, 그리고 알테오젠까지는 사실 보합 수준에 그쳤습니다만 무엇보다 앞서 언급해드렸던 케어젠 쪽 액면 분할 결정 소식에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죠. 시총순위 올려갑니다. 보시다시피 전장 대비 15.78% 급등하면서 22만 7,5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주 보겠습니다. 특징주로 우크라 재건주들 보겠습니다. 오늘 강세 보인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았는데요. 최근에 우크라이나 인프라개발부 차관 일행의 방한 소식이 있었고요. 자, 거기다가 지금 정치권에서는 우크라이나 철도 제거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런 소식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철도 관련주들이 오늘 부각이 됐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시죠. 자, 먼저 다산네트워크스의 우크라 재건 참여 기대감에 2연상을 기록했죠. 상한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5,720원에 거래를 마치게 되면서 이틀 연속 상한가로 솟구쳤고요. 다산 솔루에타 최대주주죠. 이쪽도 강세를 보였지만 윗골을 좀 꽤 길게 달았습니다. 자, 그래도 5% 이상 올리면서 강세 마감이 됐고, 그리고 기존에 엮여있던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건설기계 쪽 3부 토건이 일단 10% 넘게 올렸고요. 거의 3,000원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HD 현대건설기계, 현대코퍼레이션 5에서 6% 강세 마감이 됐고, DY파워와 진성TC도 그리고 SY까지도 뚜렷한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해드렸던 특히 오늘 두드러졌던 종목이 바로 철도 관련주들이죠. 그런데 이 종목들은 장중에 급등세를 보였지만 다소 좀 윗꼬리를 다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대하TI 같은 경우에 종가상으로도 16%대 급등 마감이 됐고요. 부산산업 8.93% 오르면서 79,3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이 밖에 대오AL 윗꼬리도 꽤 달았죠. 1.5% 상승 마감됐고요. 푸른기술 6% 올리면서 8,99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시황 정리해드렸습니다.